안녕하세요. 미술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 소개 오리엔테이션 및 교과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1년 동안 수업을 같이 하게 될 미술 선생님 구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을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시간표를 보면 알겠지만 미술 수업은 2시간을 연달아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찬가지로 2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학습한 내용을 선생님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확인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1교시 동안 카카오톡 과제방에 들어오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엔 교과서를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 속의 작품들을 좀 둘러볼 거예요. 이렇게 한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스스로 교과서 속의 작품을 찾아서 그중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아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과제 제출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꼼꼼히 알려줄게요. 자, 그럼 카카오톡 과제방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9월 중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오픈 채팅 방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 중에 9월 중 미술 과제방, 3학년 몇 반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제방이 보이죠? 그중 자신의 반에 해당하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는 선생님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매겨 놓았죠?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요 대화 모양에다가 플러스 되어 있는 그림을 누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픈 채팅이라고 쓰여 있는 이렇게 대화 그림이 2개 겹쳐져 있는 그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나오죠? 맨 윗부분에 요 세 번째 돋보기 모양 누르세요. 그러면 이 4번처럼 채팅방 이름 소개 태그 검색이라는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검색하는 부분에 9월 중 하고 본인의 반을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과제방이 나오겠죠? 본인의 반에 알맞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카톡방에 들어와 있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교과서 속에 있는 작품들을 살펴볼 건데요. 준비물은 교과서이겠죠? 우리가 받은 교과서는 2권이에요. 주황색으로 적혀 있는 미술 1과 하늘색으로 적혀 있는 미술 2, 2권의 교과서를 모두 가져오세요.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준비물을 챙긴 후에 다시 플레이해 주세요. 자, 모두들 교과서 준비했죠? 그러면 미술 1 교과서의 표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표지에 무엇이 보이나요? 얼핏 보기에 선생님은 맛있는 빙수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중간중간 딱딱한 돌들이 보이네요. 요런 아이들. 여러분도 보이죠? 아, 그러고 보니 여기에 나무들도 보이네요. 또 뭐가 보이죠? 아, 밑에 사람들도 매달려 있어요. 마치 산을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이 작품은 동양화에 나오는 산수와 빙수를 합쳐서 재미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은 누구의 어떤 작품일까요? 뒷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표지 뒷면을 보란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처럼 표지 뒷면을 보면 이 부분에 여러분 박스 선생님이 쳐놨는데 글씨가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맨 앞에 나온 이 하루케이라는 것이 작가의 이름입니다. 한국인 작가고 1980년도에 태어난 분이라는 뜻이에요. 교과서 안에 모든 작품들은 이렇게 작가의 이름이 우선 나오고 그 다음 작품 이름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작품에 대한 설명들이 보이네요. 이 작품은 한지에 색칠을 하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작품의 사이즈는 세로 길이가 100, 가로 길이가 70인 사이즈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번 작품은 앞서 소개한 하루케이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새로 가져왔어요. 이 작품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네, 도시락처럼 보이죠? 요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도시락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빙수라는 작품처럼 곳곳에 돌과 나무, 그리고 물이 흐르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작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하루케이는 전통 산수화의 사생의 개념을 현대의 기록과 수집을 통한 편집으로 치환하여 전통 한국화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정신적 이상향을 담고 있는 고전의 산수화가 아닌 정신과 물질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현대의 산수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설명은 제쳐두고라도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지 않나요? 이렇게 교과서에서 보고 관심 있는 작가들은 각자 인터넷으로 또 다른 작품을 만나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술원 교과서의 28페이지를 열어볼게요. 4단원 다르게 보면 새로움이 보인다 라는 첫 페이지에 나온 작품인데요. 거기에 제목이 보이죠? 제목은 쏟아지는 눈물. 작가는 라덤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작품은 폴리우리탄이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스프레이를 안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높이가 27cm 정도니까 어느 정도 크기일지 예상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네, 눈물은 액체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눈물이 액체처럼 보이지 않네요. 마치 뭐 같아 보이지? 치약을 쭉 짠 것 같은 그런 질감으로 보이는 눈물이라고 하는 핑크색 것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고 바닥에는 그 눈물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물의 색깔과는 다른 핑크색을 띠고 있는 눈물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랑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기법들을 4단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울고 있을까? 이 사람이 흘린 눈물은 왜 핑크색일까? 왜 핑크색 눈물은 흐르지 않고 쌓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오르죠? 이렇게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자, 다음 작품은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마그리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마그리트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광고 같은 부분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예능에도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달력짓기라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그리트의 작품을 패러디하기도 하였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의 작가로 유명하죠. 자, 이 작품을 보면 작은 사람 두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 바깥 풍경 쪽에 사람이 얼굴을 뒤집어 놓은 모습으로 이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현실이 아닌 상상 속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작품 위에 대페이즈망이라고 설명이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물체를 원래의 장소에서 가져와 어울리지 않는 환경으로 옮겨 사물의 기이한 만남을 연출하는 기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보면 현실적인 모습인데 모아두었을 때 기이한 느낌을 주는 이러한 기법을 우리는 대페이즈망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듯이 캔버스에 유체 물감으로 그려져 있고요. 사이즈는 50에 60.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나요? 이렇게 크기를 상상해 보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 작품은 36쪽에 있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교과서에 몇 단원에 속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볼게요. 이번 단원은 5단원이네요. 빛, 색으로 피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36페이지를 보면 아랫부분에 빛으로 그리는 드로잉이라는 활동 3번이 보이나요? 자,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 피카소의 그림 왼쪽에 이미의 학생 작품에 빨갛고 녹색, 노란색 불빛이 보이는 그런 사진 작품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밤중에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놀이를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도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이런 사진을 찍어본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피카소의 작품을 이제 볼게요.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여기 피카소 사람이 보이고 빛의 라인도 보이고 있어요. 네, 카메라에 렌즈를 개방하는 시간을 늘려서 이 모션을 포착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장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재미있기도 하네요. 또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이 빛의 라인인데요.
한 번의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지나감으로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피카소. 그리고 피카소의 드로잉의 특유의 느낌이 잘 살아나고 있는 그런 쉐입. 이런 것들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피카소는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저기 사람에 있는 콧날, 손, 발, 몸통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만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 본인의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아마 사진을 인화한 후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완벽한 형태와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시 한번 놀랍네요. 자, 이제 미술2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표지에 있는 작품을 먼저 볼 건데요. 전통 민화 많이 보았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네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 그 테이블 앞에 양이랑 강아지의 모습이 보이네요. 양이라는 동물, 그리고 강아지라는 동물. 민화랑은 어울리지 않는 소재처럼 보이네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표지를 가서 작가의 어떤 작품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곽수연이라는 우리나라 작가의 길상이라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원에서도 전통 산수화에 현대적인 물건들, 현대적인 음식들과 작품을 다시 조화롭게 만들었었는데 이번 미술2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그림, 민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민화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런 동물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였어요. 자, 좀 전에 보았던 곽수연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마찬가지로 민화처럼 보이지만 동물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제목은 도란도란이고 앞선 작품과 마찬가지로 장지에 채색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세세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뒤에는 책거리 그림에 나오는 책들처럼 책들이 쌓여 있고요. 민화에서 보여지는 소재들, 뭐 붓이라든지 연꽃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도 많네요. 그런데 앞쪽에는 상에 여러 동물들이 도란도란 앉아 있어요. 돼지가 눈길을 끄네요. 돼지의 등에 문신 보이나요?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고양이가 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엔 케이크도 보이네요. 옆으로는 토끼가 턱을 괴고 앉아 있고 강아지는 화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선을 우리 쪽으로 주고 있네요. 테이블 밑에는 여우인가요? 여우가 쪼그려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으로는 테니스 공들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앞선 작품과 같이 곽수연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소재들과 동물들이 조화롭게 나타나 있네요. 곽수연의 작품은 대체로 애완동물, 반려동물들이 등장한다고 해요. 그러면 곽수연의 작가 노트에서 선생님이 몇 줄을 읽어볼게요. 곽수연은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일까요?
읽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어느덧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버린 반려동물. 개를 작품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함이다. 나와 자연, 또 사회를 공부하려는 마음이 사람과 제일 가까운 동물인 개에 관한 작업으로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개는 사람으로 비유되거나 천대받기도 하고 또 사람과 비슷한 대우를 받거나 동물이 인간화되는 재미있는 일들도 생겨난다. 이런 부분들은 나의 그림에서 해학과 풍자적인 요소로 표현된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동물들, 또 길들여져 인간화된 동물들은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나는 이 공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동물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들을 소유하면서 일어나는 생활 속 이야기를 비추어 우리를 돌아본다. 라고 곽수연 작가는 동물들을 소재로 사용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네요. 이렇게 관심 있는 작가들을 교과서에서만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찾아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재미가 있네요. 다음으로 볼 작품은 34쪽에 있는 씨앗 포장지라는 작품이에요. 이번 단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디자인의 탄생이네요. 5단원이고요. 자, 34페이지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가져온 작품은 허틀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만든 씨앗 포장지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생분해되는 종이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문구를 새겼다고 해요. 선생님도 잘 못 봤는데 여기 아스파라거스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이 잉크가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리고 포장지에 씨앗을 숨겨두어서 땅 속에 묻으면 새로운 채소가 자라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묻어주면 이 안에 있는 어떤 씨앗이 다시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포장이 종이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잘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닐까요? 요즘 환경 문제가 아주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선생님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마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아스파라거스 같은 이런 채소들은 대부분 봉지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포장이 많이 생겨난다면 정말 보기에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디자이너들,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좋은 디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교과서 65쪽에 도자기들이 나와 있죠? 이번 단원은 12단원 우리미술 탐험하기라는 단원이네요. 그 중에 65쪽에 있는 도자기 백자 달 항아리를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이즈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높이가 46이면 아마 폭도 46일 거고 엄청나게 큰 도자기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물레에 돌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달 항아리는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레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달 항아리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벽한 대칭을 이룰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비대칭적인 그런 아름다움, 완벽하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 은은한 백자의 색깔에서 나오는 우아함,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눈길을 사로잡아요. 미술 공부를 하면서 한국 미술에 대해서, 동양 미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이 백자 달 항아리를 공부할 때 이 매력에 흠뻑 빠졌었답니다. 예전에는 옛날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던 것들인데 공부를 하고 나니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미술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교과서 속 몇몇 작품들을 살펴보았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소개했던 오늘의 수업 소개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교시 처음으로 카카오톡 과제방이 모두 들어왔을 거예요. 완료되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교과서 속 작품을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2교시 때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2교시 때는 교과서 속 작품 중 내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을 찾아 구글 설문지에 올린다. 이게 과제가 될 텐데요. 이 과제를 하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자, 과제하는 법은 구글 설문으로 진행될 건데요. 첫 번째, 아까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던 오픈 채팅 카톡방 있죠? 그곳에 선생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둘 거예요. 링크가 보이죠?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양식이 나올 거예요. 차례대로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볼까요? 처음으로 학번을 적으라고 하네요. 이렇게 본인의 학번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름을 적고요. 본인이 선택한 교과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는 교과서의 종류를 여기를 눌러가지고 선택을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작품이 실린 페이지, 예를 들면 13쪽 이렇게 페이지 적어주시고 작품명을 적어주세요. 작가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 작품이 마음에 드는 이유를 20자 이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과제가 완료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럼 이제 10분간 휴식을 가지고 2교시는 교과서 속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수업 시간 40분 중 30분은 교과서를 살펴보고 10분 동안 과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질문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도 좋아요. 질문은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분간 쉬고 다음 시간 열심히 하시고 카톡방에서 만납시다.